다음에 이제 주요 질의 회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은 굉장히 특이한 사항 등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특이 사항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에요. 우리가 일부 공용 부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답변이 뭐냐면요.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을 일부 공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이라든가 전체 규약에서 전체 구분 소유자에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결의 집회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분 소유자 그 층별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도 이렇게 일부 공용 부분끼리 관리단을 형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집합 건물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아파트 승강기가 일부 공용에 해당되는지 여부하고 승강기의 수선비와 유지비 등의 비용을 1층, 2층 입주자도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 부과에 대한 기준을 관리규약의 별표에서 항목별로 어떻게 부과를 하세요라고 명확히 되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비하고 승강기 정기료로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승강기 유지비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 세대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많은 민원은 없는데 승강기 정기료가 문제죠. 처음에 이제 입주단지, 집합 건물도 입주하는 데에서 나는 1, 2층에 사는데 나는 이제 이걸 왜 내야 되느냐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지하 2층까지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내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지하에 만약에 없다, 주차장이 없다 할 경우에 이제 그 승강기 정기로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답변은요. 고층 구분 소유자들에 비해 1, 2층 세대는 사용 빈도가 이제 적을 수 있겠지만 옥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성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건물의 구조라든가 설비, 성질 등에 비추어서요. 일부 공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승강기라는 것이. 그래서 관리 규약을 통해서요. 1층, 2층 구분 소유자들의 이용 빈도를 고려해서 그거에 따라 관리 규약에 정한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집합 건물 내 공용 부분의 지분을 구분 소유자들의 합의로 집합건물법 제12조와 달리 해서 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답변 보시면요. 각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약으로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과 다른 비율로 지분을 산정해서 이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주택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대로 해야 되는데, 집합 건물은 여러 가지의 변수에 대해서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요,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 중에요, 52%는 시행사가 소유하고 있고요, 48%는 전유 부분이 분양돼서요,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보시면, 시행사를 포함한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가 52% 지분을 갖고 있고 하더라도 구분 소유자 숫자는요 1이라는 거예요. 1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사만으로도 집회 결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지분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러나 시행사를 제외해서 구분 소유자가 48%를 갖고 있더라도 구분 소유자가 합의해도 구분 소유자 숫자로는 절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요 내용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끝에쯤에 제가 구분 소유자에 대한 부분들, 의결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과 주택법상의 입주자 대표회는 동일한 단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조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이제 구성된다라는 거고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판례가요. 2017년 3월 16일 이제 판결이 난 거에는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관리단과 동일한 지위로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50세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상가와 아파트로 구성된 우리가 주상복합의 경우에는요. 상가의 공용 부분 관리를 위해서 관리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보시면 일부 공용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그 일부 구분 소유자에서 관리 규약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 규약에 의해서 일부 공용 부분인 관리에 관해서는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단 설립은 강제되어 있으면서요. 해당 구분 소유자들의 임의로 맡겨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 소유자 숫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관리 규약을 제정을 할 때에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의결권의 4분의 3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OR이 아닙니다. AND예요. 두 가지 모두 다가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집합 건물은.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구분 소유자 숫자를 계산하는 법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총회를 할 때 의결권 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두 가지 만족을 하는 걸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숫자와 전유 부분의 숫자 중에서요. 적은 숫자를 본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적은 숫자. 그래서 7명의 구분 소유자가 20개의 전유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요. 구분 소유자 숫자는 7로 계산하는 거예요. 4명이 2개의 전유 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요. 적은 숫자로 보기 때문에 2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숫자는 적은 숫자 기준을 한다라고 했어요. 7명이 20개를 소유하면은 이 중에 적은 숫자를 7로 본다라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는. 4명이요. 2개를 소유하고 있으면 적은 숫자 2로 본다라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의 개수를. 요거를 이해하셨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의결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권은 면적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결권은요. 관리단 집회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가 모두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동의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이 10개예요. 그리고 각각 전유 부분의 면적이요. 개당 2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한 명 A가 3개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전유 부분은요. 한 명당 1개의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요. 총 구분 소유자 숫자는 8명이고요. 전체 의결은 200이었죠. 우리가. 그 중에 A는요. 구분 소유자 숫자는 1이에요. 내가 3개를 갖고 있지만은 1이라고 보는 거고요. 의결권은 200에서요. 제가 3개를 했으니까 3이 60이니까 30%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리했어요. 이렇게. 한 동에 여기 집합 건물은요. 한 동에 10개가 있는데 개당 20제곱미터로 총 면적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의결권을 보는 거예요. 의결권은 면적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A라는 분이요. 3개를 소유가 있어요. 그럼 이분이 그 구분 소유에 대해서는 내가 3개를 소유해도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1로 본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의결권을 보기 때문에 의결권은 이분이 3개를 소유해서요. 20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60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30%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분의 3을 충족하기 위해서 30% 의결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의 설정을 위해서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이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요. 구분 소유자라든가 우리가 의결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4분의 3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구분 소유자가 있고요. 전유 면적이 총 1000제곱미터가 경우에는요. 우리가 4분의 3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도 75명이 찬성해야 되고요. 면적은 750이 이상이 돼야지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 소유자로도 그렇고요. 면적으로도 그렇고 두 가지 다 충족을 여러분 75명이 찬성도 해야 되고요. 면적도 750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집합 건물은요. 소유를 어떤 일부분의 구분 소유자가요. 90%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지분을 90%를 하고 있지만 구분 소유자로는 한 명인 거예요. 내가 지분 의결권을 제가 90%를 갖고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그 구분 소유자만 될 뿐이지 의결권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과 숫자 두 가지가 집합 건물의 의결에서는 만족, 충족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예. 다음에는 우리가 면적이 동일한 11개의 전유 면적에 대해서요. A가 5개를 소유하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B, C는 각각 2개, D, F는 각 하나씩 소유할 경우 A, B, C가 찬성하면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이 만족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 의결권 4분의 3이라는 건요.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두 가지 다 4분의 3이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는 한 명이 여러 개의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및 여러 명이 하나의 전유 부분을 공유하는 경우 모두 한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 숫자는 6명이고요. 전유 부분 면적이 동일하므로 전체 면적이 1이라고 전유 면적을 1이라고 할 경우에 총 의결권은 10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동의하였다면 의결권은 9분의 11로서 총 의결의 4분의 3이 되는데요. 구분 소유자 숫자는 6분의 3으로 4분의 3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집회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표를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A가 5개 소유했고요. B가 2개 소유했고 C가 2개 소유했어요. D는 D, E, F가 각각 1개씩입니다. 이 A, B, C가 찬성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의결권은 면적으로 봤을 때는 11분의 9이기 때문에 만족을 하지만 구분 소유자는 각각 1명이잖아요. 6분의 3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분 소유자로서는 여기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결 정족수로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집합 건물만의 특징적인 설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2시간 동안 교육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앞에 나와서 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